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 담아드렸는데 여기는 평택몽땅이세요. 그죠? 안녕하세요. 평택몽땅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다이어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택에서 유명하신 분과 제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유명까지는 아니고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구독을 하고 평택의 현황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자주 보는데 얼마 전 영상을 봤어요. 네. 대표님이 막 거의 파편이 튈 정도로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보다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 영상에 보니까 평택이 막 금매다, 얼마가 떨어졌다, 막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막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다 보니까 현황은 아니다. 현황은 이렇다라는 걸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매스컴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있고 네네네네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네네네. 뭐 4억이 떨어졌네, 5억이 떨어졌네, 뭐 초중금이네, 초상집이네 정말 많은 그러면서도 조회 건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상은 그 전화를 저희한테 하시면 그렇게 금액이 안 나와요. 경매로 나오든가 아니면 금매로 나오든가 어쩌다 하나.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갖고 정말 그 금액에 살 수 있느냐? 네. 그 상황이라서 저는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변을 토한 거죠. 정말 그거는 아니다. 여기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를 알고 오시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열변을 토했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훅해요. 그러면 네. 그 열변 토하신 이후로는 조금 전화가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 유튜브들 같은 경우가 조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계속 전화는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실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실상을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은 못 사시고 그러면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기다려도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워낙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그렇지. 내가 갖고 있어도 그 그쵸, 가격을 그쵸. 알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게 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쵸. 요즘 부동산 중개하면서 매도의 갭과 매수의 갭의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이거를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긴 한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평택은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에서 지금 중개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아파트? 분양가는 5억 한 6천 정도? 거기도 분양가 상한제인가요? 네, 분양가 상한제 맞아요. 상한제구나. 네, 거기에 5억 이제 6천? 확장비, 그다음에 중도금 유이자, 그러면 이제 6억대는 가는 거죠. 6억대는. 네. 세종이 더 높네요. 세종은 일반 분양가가 6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치고 올라갔네 이런 생각, 바뀌었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언제 분양했어요? 지금 분양한 게 마지막으로 분양했었던 게 1년 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서한 이담 정도가 1년 그러면 전에. 지금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제도 지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발 단계가 끝난 거예요? 지금 이제 2단계까지는 얼추 다 끝났고 네네네. 3단계는 아직까지는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 그럼 2단계까지 끝나고 3단계가 언제까지였었죠? 3단계가 30년 정도까지인데 이게 지금 계속 밀리는 상황이 우리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예.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밀리는 상황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세종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분양가가 세종이 더 높아서.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아파트 시세는 8사 기준으로 고덕 신도시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천차만별이 있냐면 고덕 신도시 안에 네. 유일하게 역세권 하나가 있어요. 서정리역. 예. 네, 역세권과 그다음에 에듀타운, 예. 그다음에 시청이 들어온 뭐 그 자리라고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자리.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리를 메인으로 보는데 내가 역세권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가성비 좋은 게 6억 3천대 8사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서 대장 아파트가 파라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워낙에 대장 아파트, 맞아요. 브랜드도 없는. 네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억대는 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항상 가성비 좋은 쪽으로 끌고 가죠. 에듀타운 쪽에는 네네. 5억 7천대, 5억 5천대도 물건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군이 안 좋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이 괜찮아 그러면 제일 풍경채 2차나 3차. 여기는 국제학교가 인근에 있으니까 나중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7억 2천대, 6억 7천대까지도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세종이랑 그렇게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차익이 세종이 조금 더 다소 높은 느낌이 확 드네요. 2단계 같은 경우 이 단계? 2단지? 2블럭이라고 하나? 2단계로 시작하는데
지금 계시는 곳 나성동이 이생활권. 이생활권. 네. 이생활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원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러네요. 우리는 뭐 메인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서정리역이나 에듀타운 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쫓아 올라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평택분도 세종으로 투자를 안 오시겠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간혹 이제 세종시 얘기는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투자하려고 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긴 했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도 세종하고 똑같은 신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신도시만에 겪는 그러한 파동이라고 할까, 사이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겪는 것 같네요. 세종도 얼마 전에 막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화량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방문하시고, 보고 가서는, 실질적으로 안 그러네요. 그쵸. 막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건 거의 세종시 시민들이 거의 주 매수자로 계약이 많이 됐었거든요. 평택도 그러면 주 매수자로 계약되시는 분들이 그쵸. 많죠. 왜냐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이슈가 그러면서 되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쇼핑을 하러 오시죠. 아. 언젠가는 내가 살 건데 지금은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세종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옮겨 타야 되는데 내 집이 팔려야 말이지.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어. 근데 내 집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팔리고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일단은 일시적 이가구 되면은 네네네네. 3년 네네네. 그 유예를 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존에 있는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고 넘어오시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건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인 거고 7월 달에 DSR 3단계 시작되고 나면 더 대출이 옥죄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장이 경기가 하도 흔들리니까 불안정하니까 일단은 6월 3일 지나고 보자. 이 소리를 많이 하시는 상황인 건데 그때 바뀌고 나면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바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움직이는 건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도 뭐 인지하시는 분들은 옮겨 타시는 거고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그 가격에 사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복골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세종에서 그 고덕 신도시 안에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다가 까먹었다. 잘라 여기. 네. 아씨 까먹었어. 삼성전자 얘기를 해줘. 알았어. 워낙에 고덕은 삼성이니까. 그러면 많이 봤어요. 삼성이 오네 마네 말이 많았고 대표님 유튜버에도 막 그 썸네일이 막 들어가서 만약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했던 걸 봤는데 삼성은 요즘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는 부분, 공사하는 부분들은 진행이 돼요. 원래는 6기까지 들어가는 상황인 건데 네네네. 지금 현재는 네네. 4기까지는 지어져 있는데 이 3기까지가 운영이 되는 거고 4기는 원체 크다 보니까 예. 반은 이제 뭐 시설이 들어갔고 반은 못 들어가고 반을 나눠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만 명까지 들어왔을 때는 어떤 공정이었냐면 이 3공장, 4공장을 같이 공사를 해요. 전기 공사를 같이. 그러면 인력도 2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전기 시설이면 3공장에 전기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옮겨 타고 그러니까 예전에 공정에 2배가 있었던 거를 이제는 줄였구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원들이 감축된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 또 더더군다나 이게 도면이 좀 바뀌었거든요. 5기 공장 지을 때 예. 도면이 바뀌었어요. 근데 예. 그 시점이 토지만 있을 때 도면이 바뀌었으면 쉬웠을 텐데 네네네네. 이게 이제 밑에 피스를 박아놓은 상황에서 도면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짧게 생각했을 때는 도면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도면 위에만 정리하면 되지 일 거였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대요. 그렇구나. 피스부터가 다르대요. 그래서 얘네를 빼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피스는 그대로 2대 위에만 도면을 바꾸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얘기 듣고 온 거는 뭔 네네. 얘기를 듣고 왔냐면 한미반도체라고 네네네.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 이 삼성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분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특허 받은 반도체 기술력을 네. 삼성에서는 못 받았었던 거죠. 아.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정이 틀어졌었는데 네네네네. 한미 반도체하고 SK하고 독점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이 건으로 인해서 SK가 굉장히 컸던 거고 그게 어떤 거
이 반도체를 갖다 착착착착 쌓는 기술. 이게 한미 반도체가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거는 SK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이제 분쟁이 독점.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점권을 줬던 부분을 이제는 너 안 줄 거야 이렇게 됐대요. SK한테. 그럼 삼성으로 가겠네요? 그런데 삼성하고도 안 좋거든요. 한미하고도. 근데 삼성한테 주면 더 개발하는 게 편하겠죠. 물건 개발하고 하는 상황이. 그래서 요 상황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 상황. 그리고 저희가 지금 8월 달이나 9월 달 요 정도에 10,000명 정도는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10,000명 정도 더 들어온다는 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건데 영향 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삼성물산 숙소를 대주고 있는데 이 숙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파트에 84타입에 방 3개잖아요. 세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만기가 되면 해지가 돼요. 그쵸. 아파트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오피스텔로 많이 넘어가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번 8월 달에는 삼성물산은 안 들어와요. 삼성전자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삼성이 워낙에 통근버스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통근버스 타고 왔다 갔다 거기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거나 요 정도의 사람들은 들어와서 거주는 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그렇게 큰 평형대 아파트를 원하지는 않으시는 상황인 거고 10,0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내려올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밑에 기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기술자들을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 기술자들이 상권을 형성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은 힘들 것 같은데 그 이슈가 이제 한미 반도체랑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발하고 평택이여 살아나라. 이거를 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평택은 그러면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50% 미만이에요. 똑같네, 지금, 세종하고? 네, 6억 3천 정도면 3억이나 2억 그쵸. 왜냐면 입주할 물건이 많거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주 물량이 많이 네.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 삼성전자나 삼성 공장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 된 건 맞아요.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입주할 거 내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월세 금액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참 잘 돌아갔을 때 투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씩 받았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고 했었어요. 네. 쓰리룸 같은 경우에 뭐 250, 270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싹 다 날라갔죠. 쓰리룸도 뭐 100에도 가능하시고 110에도 가능하고 투룸 같은 경우에 뭐 80, 뭐 75 이렇게도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절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려운데. 건물을 짓다가도 이게 이제 유치권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실 거면 실거주 목적이야. 그러면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금액대가 다 절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내 집이 팔려야 말이지. 결론은 그건 거예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 내 집도 낮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가 제가 상승장, 하락장을 이렇게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내가 하락해서 내가 싸게 팔았잖아요. 당연히 싸게 사. 그리고 맞아요. 상급지로 갈았다고 더 평형을 넓혀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비싸게 샀다 그럼 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지금 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맞아요. 평택에서는 그러면 지금 많이 바닥이다. 바닥이죠. 네. 근데 이제 위치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세종시에서도 위치가 뭐 2생활권, 3생활권 이런 식으로 있지만 평택도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만큼 아파트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약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브랜시티나 화양지구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다 미분양인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하나 하고 싶어. 집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연령대가 낮으니까 5구 타입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고덕제 신도시의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잘 많이 없으니 금액대가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있는다고 해도 에듀타운 쪽에 고압선이 굉장히 높은 이제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쪽에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전 투자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근데 5구 타입을 만약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브랜시티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평택에는 아주대병원이 없었거든요. 그쵸. 대학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아주대병원이 이제 들어온 상황인 거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젊은 층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 연구소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반도체가 있다 보니까 3, 4학년에 반도체과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5구 타입이나 오피스텔 쪽이 아닐까. 그래서 수익형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는 수익형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전에 수익형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쪽을 보셨는데, 이제는 주택 갖고도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쵸. 월세가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슈가 되는 지제역. 저희가 5개 역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지하철, 여긴 지하철이 없죠. 없어요. 저희는 지하철 1호선이 다녀요. 네. 수도권이에요. 아우, 거기에 맨날 저 이제- 구박해요. 자기 수도권 분이시라고. 그럼요. 저 시골에서 왔다고 맨날 구박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지. 평택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겠네. 그래도 지하철이 네. 다녀요. 1호선이 그렇죠. 다니고 있고, 네, 맞아요. SRT가 수서하고 부산까지 가는 게 있고요. 네. KTX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만 공사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 개통이. 그 다음에 이제 GTX A노선, C노선. A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까지는 왔는데, 우리는 아직 안 왔는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내려올 거예요. 근데 C노선은 지금 삭도 못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4개는 확정, 이제 5개는 예정.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금액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센트럴시티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님이 하나 찾으셔서 찾아보니까 8억 2천대, 84 기준으로.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사 마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거주 입장을 봤을 때는 사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그렇겠네. 왜냐면 이 지제역이 개발이 되고 나면 네네. 분양가를 얼마로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같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를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센트럴시티 거기서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를 찾아줘 그러면 센트럴시티 바로 옆에 지제초등학교를 끼고 지제역 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얘는 또 1억 미만이 더 싸요. 1억 갭이 나더라고. 그래서 7억 뭐 중반대 그 정도면은 84 타입을 하나 샀거든요. 그러면 가성비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네. 이분들 다 걸어 다니니까. 그래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 그러면 지제역 힐스테이트.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군데를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하셔서 전화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물건 브리핑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돈이 없어요, 저 진짜로. 제가 만약에 집을 사러 평택 고덕으로 간다. 네. 2억 갖고도 살 수 있어요? 2억 갖고 사시려면은 조금은 버거우시죠. 이 주요 메인에 사시려고 하신다면 조금은 버거우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대비한 4억? 3억? 저 3억에서 3억 5천 정도면 84 타입, 2억 정도면은 그래도 59 타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브레인시티에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년 전매가 묶인 상황이다 보니까 59 타입에 대해서는 수자인 하나만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이? 여기는 그쵸. 여기는 지금 분양을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자인만 지금 이제 아주대병원 옆에 단지예요. 얘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는 게 59 타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면 5구. 분양가가 얼마예요? 3억 8천 정도. 그럼 그 정도 세종도 돼요. 앞으로 분양할 5구 타입이 한 4억은 넘겠네.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분양하는 이제 그 가격과 기축의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텐데 평택의 고덕 신도시 안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저희는 5년 차. 5년 차? 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세종보다 신축이네. 네. 세종은 5년 가장 차. 오래된 게 이제 12년 차 되고. 오, 많이 됐다. 21년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 11년도 12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아, 그랬군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신도시에 들어와서 보시면 진짜 주거가 깨끗하잖아요. 네. 시스템도 잘 돼 있고 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세종의 평택은 현재 지금 많이 이제 수요가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주거 뺀 나머지 그럼 어디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되세요? 주거 뺀 나머지는 뭐 세종도 그렇겠지만 지금 상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신도시만의 피해예요. 내가 뭐 상가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수익률을 보려고 하는데 창업을 안 하시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껴야 되는데 대출이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분양받은 금액의 수익률을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인 거죠. 근데 네네네네. 이제는 싹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렌탈프리를 1년 주는데 2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하고 계속 연관을 짓고 있는데 삼성 인원이 나가면서 창업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음식에 대해서 솜씨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뭔가를 내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네. 임대료 내시면서 굳이 하실 거 없으세요. 그냥 월세보다는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점이 창업이 되면 그 창업된 음식점에는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요. 길은데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맛은 없어요. 근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웨이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맛이 그네. 없는데도 갈 데가 없는데 뭐 맞네.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음식 솜씨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자신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정말 조건 좋게 위치 좋게 판단해서 제가 입점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신도시의 비애네요. 갑자기 평택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세종과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데칼코마니 같아. 이제 상가의 무덤이 되는 게 평택이에요. 예전에 상가 무덤이 세종이라고 맞아요. 그 유튜브들 난리 쳤었는데 이제는 평택으로 갔군요. 근데 신도시만의 비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뭔가의 행정 분권,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오늘 정말로 여기 유명하신 평택 몽땅 부동산 대표님, 이현미 대표님 아이고, 통해서 감사합니다. 야, 평택에 제가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날 통화해서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바빠서 못 갔는데 좋은 이야기 네, 진짜 한가한 많이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네요. 아마 세종이 조금씩 조종해지면은 아마 다시는 또 이제 평택으로 이런 붐이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세종 평택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시 와가지고 정진석 대표님한테 너무 많은 거를 배우고 가고 있고요. 네. 세종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배우고 간 상황이다 보니까 좀 후회가 많이 스럽네요. 예전에 투자하라고 할 때 그때 했을 걸. 그런 이제 후회도 많이 스럽고 하는데 네. 신도시가 거의 비등비등한 것 그런 같아요. 것 이게 같아요. 패턴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투자를 하든 그런 판단들은 이제 실무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긴 말씀 정말 감사하게 잘 듣고 갑니다. 아우, 저도 그 평택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올라가서 또 다른 도시나 이렇게 대한 이야기들 한번 많이 나눠보고 좋은 정보 많이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